좌선에는 세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좌선하는 몸의 자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흡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의식을 어디에다 두는가. 이 세 가지가 아주 조화로우면 이 좌선을 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좌선하는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선하는 자세는 이렇게 두꺼운 방석을 준비를 하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은 방석이 있는데 이런 얇은 방석으로 해서 엉덩이를 받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는데 그런 도구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또 의자 밑에 놓는 그런 쿠션도 괜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엉덩이에 깔고 앉으면 이제 좋은데, 그게 우리가 그 가장 안정된 도형이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적이죠. 그냥 사람이 방석에 푹 썩 앉으면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근데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얇은 방석을 깔면 이제 살짝만 올리면 돼요.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삼각형이 저절로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다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건데요. 이제 결과부자가 있고 반가부자가 있습니다. 둘이 다리를 쭉 뻗었다가 무릎을 잘 편안하게 풀어주고, 그러고 난 뒤에 결과부자와 반가부자가 있는데, 결과부자는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올리고 또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로 올리는 것을 결과부자라고 합니다. 결과부자는 이제 그 다리가 길고 가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다리가 조금 두꺼워서 이 결과부자는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과부자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반가부자를 하는 편인데요. 이 결과부자가 잘 되는 사람은 결과부자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왼다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힘들면 또 반대로도 오른다리가 올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왼다리를 먼저 올려놓죠. 그러면 결과부자가 안 되는 사람은 반가부자를 해도 됩니다. 저는 반가부자를 권하는데요. 반가부자는 오른다리를 회음 부위로 쭉 잡아다니고 왼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엉덩이를 들어서 조정을 하고요. 이렇게 둘 다 왼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는 오른쪽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동적이라 하고 왼쪽은 정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좌선할 때는 아주 미세한 것도 우리 몸에 작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다리는 정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눌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왼다리를 먼저 올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마음을 조금 더 눌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앉아 있을 때는 또 너무 긴장되고 딱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가부자도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다리를 내려도 됩니다. 이걸 평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부자, 또 반가부자, 평자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이제 어려운 분은 이제 무릎을 꿇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것도 어려운 분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각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시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 권하는 방법이 이렇게 반가부자를 하는 방법이죠. 또 오래 앉다 보면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또 허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면 계속 그 미세한 저리는 부분, 아픈 부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앉아 있는 걸 내가 끝까지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또 다리를 바꾸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일어나서 좀 움직이다가 또 앉기도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아주 집중하게 해서 마음을 궁금한 마음, 화두를 깊이 들어가는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좌선을 하고 또 지도를 해보니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반가부자 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위, 앉아있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제 꼬리뼈에서 위쪽으로 5번째 척추가 있어요. 이 5번째 척추가 청량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5번째 척추가 이렇게 펴져 있어야 상체와 하체가 기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몸에 병이 없습니다. 감기도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번째 척추를 반드시 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5번째 척추를 펴면요, 또 호흡도 아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아주 맑죠. 근데 5번째 척추가 굽어 있게 되면 상체와 하체가 기가 통하지 못해서 뱃속에 소화도 안 되고 또 머리도 아프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호흡이 짧습니다. 호흡이 짧으면 조그만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실증을 내거나 그만두거나 일이 되거든요. 호흡이 깊어야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마무리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숨 쉬는 것을 굉장히 깊게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팁으로 이 5번째 척추를 반드시 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째 척추가 굽어 있게 되면 머리에 잡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죠. 그래서 이 5번째 척추를 반드시 펴는 것이 이 참선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최고 신경을 써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5번째 척추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전체 몸을 수그렸다가 배꼽부터 이렇게 든다 생각을 하면 딱 약간 배꼽 뒤쪽에서 이렇게 꺾이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번째 척추가 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더 쉬운 방법은 아랫배를 앞으로 살짝 내미는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 약간 꺾이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도 모르겠는 사람은 무릎을 꿇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무릎을 꿇고 몸 상체를 반듯하게 펴면 저절로 이 5번째 척추에 힘이 들어가고 딱 꺾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척추를 스스로 잘 알아서 그것을 잘 펴는 방법이죠. 그렇게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릎을 꿇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릎을 꿇게 되면 사실은 소화도 아주 잘 됩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했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5번째 척추를 펴고 그대로 반듯하게 있으면 저절로 뱃속도 편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5번째 척추를 반드시 좌선할 때는 펴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개도 반듯한 상태에서 턱을 살짝 자기 앞으로 잡아다닙니다. 반듯한 상태에서 살짝 자기 앞으로 자연스럽게 잡아다니고요. 그러면 눈은 떠서 1m 앞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을 감게 되면 혼침에 빠지거나 깊은 졸음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정신이 흐릿하게 되는 거죠. 몽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눈은 좀 어지럽고 잘 집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눈을 뜨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m 앞을 향한다. 근데 어느 방바닥에 어느 지점에 점을 찍어 놓고 거기를 딱 뚜렷이 쳐다보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한 지점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환상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향하게만 합니다. 졸음에 빠지지 않게 눈을 뜬다. 그리고 혓바닥은 살짝 이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입천장에 이렇게 올려 붙여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의 무게감이 이렇게 혓바닥 하나로 해서 사실은 다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침샘에서 침이 나와서 이 목마름을 살짝 줄여줍니다. 그래서 좌선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몸의 그런 수분까지도 이렇게 목마르지 않도록 잘 조절해주는 기능을 해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손을 어디다 둘 거냐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에너지가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손입니다. 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살피기 때문에 눈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눈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생활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이 손이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이 두 손 때문에 다른 동물하고 다른 점이죠. 이 두 손 때문에 이런 집도 지을 수가 있고 카메라도 만들 수가 있고 이 깊은 산중에까지 전기가 들어오게까지도 하고요. 갖가지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명들은 사실 이 두 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손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감각기관으로 모든 것들을 살피고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행동을 하게 하는 데에는 이 두 손으로 하게 되어지죠. 물론 입으로도 하고 발로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두 손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 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그리 갑니다. 그래서 이 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부처님들의 그 상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손 모양이 갖가지 손 모양이 있습니다. 이 손 모양에 따라서 이 바라보는 사람이 또 그 손 모양을 보면서 마음에 그런 변화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부처님들이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마음이 그 손 모양에 담겨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좌선을 할 때는 손 모양이 있는데요. 먼저 앉아 있거나 걸어 다니거나 이럴 때 기본적인 우리가 수행의 손 모양은 이렇게 차수입니다. 차수. 이 차수를 하게 되면 왼손을 먼저 배꼽에 오른손을 이렇게 겹쳐서 엄지손가락을 끼우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을 차수라고 하는데 이 차수는 우리가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조금이라도 기운이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차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수를 하고 걷거나 앉거나 서 있거나 일주일만 하게 되면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안으로 향하게 되고 또 이 몸의 에너지가 손이 닿아져 있는 부분이 배꼽 아래 3cm 단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몸의 모든 기운이 단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수가 일상생활하는 데서는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좌하고 이렇게 좌선할 때는 손 모양이 따로 있습니다. 오른손을 아래로 하고요. 그 위에 왼손을 겹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맞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손 모양을 선정인이라고 합니다. 선정인. 그 참선에 들어가는 그런 손 모양인데요. 이 손 모양을 하게 되면 나도 고요하고 나의 주변까지도 아주 고요하게 하는 손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좌선할 때는 반드시 이 선정인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다가 이제 보조로 쓰는 손 모양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는 도저히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럴 때 하는 이제 손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안으로 넣고 그 다음에 4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거머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펴면 이게 이제 금강지라 해가지고요. 이 아주 복잡한 마음, 산란한 마음이 딱 정지되게 하는 손 모양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 많이 쓰지는 마시고 그렇게 마음이 산란할 때 이렇게 하시고 평상시에는 좌선할 때는 이 선정인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정도면 몸을 잘 조화롭게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결과부자나 반가부자, 그 다음에 청량골을 세우고 고개는 반듯한 상태에서 턱은 살짝 자기 앞으로 잡아다니고 눈은 떠서 1m 앞을 향하고 혀는 살짝 올려붙이고 입천장에 손은 선정인을 한다. 자, 이런 자세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숨을 쉬는 것은 사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게 바로 이 숨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숨 쉰다, 이것은 살아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늘 현재 여기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이 숨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서 항상 깨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귀하게, 값지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참선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늘 살아있게 만드는 바로 이 방법, 이것을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음을 모을 때는 이 숨 쉬는 것으로 첫째 자세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좌선하는 데 있어서도 이 숨 쉬는 것을 잘 배워두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주 깊이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잊지 않고 계속 지속하는 방법으로서 쓸 수 있습니다. 숨 쉬는 방법은요,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코로 내쉬는 방법인데요. 코로 숨을 들여 마셔서 저 아랫배까지 들여 마시고 천천히 코로 내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쉴 때는 너무 긴장해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긴장이 다 풀어져야 되겠죠. 5번째 척추만 바로 세우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긴장은 다 풀고요. 그런 다음에 숨을 들여 마실 때에는 어깨나 가슴이나 갈비살이 이렇게 움직이면 더 좋습니다. 자신만 느껴지거든요. 다른 사람은 나를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는 어깨나 가슴이나 갈비살이 살짝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숨이 더 들어가지게 되면 아랫배까지 들어가지면 아랫배가 살짝 나온다. 그리고 살짝 또 내쉴 때는 코로 내쉰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 살짝 리듬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살짝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해놓으면 여기 그 양 옆에 그 어깨가 나중에는 굳어서 굉장히 무겁고 그 다음에 이 그 양쪽의 어깨 때문에 참선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깨에 힘을 빼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어깨나 가슴이나 갈비살이 살짝 위로 올라가고 아랫배를 살짝 내밀고 다시 또 천천히 코로 내쉰다. 그래서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방법을 잘 사용하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어깨나 가슴이나 갈비살을 아주 부드럽게 호흡 따라서 움직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딱딱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코로 천천히 내쉬고 또 들이마실 때 코로 아랫배까지 깊게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방법을 잘 따라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거의 한 반절 정도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를 잘 하고 호흡을 잘 하는 이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자선하는 방법의 세 번째는 의식을 어디다 두느냐인데요. 이제 깊은 자선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의 의식을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훈련하는 방법이죠.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자세를 이제 다시 반가부좌하고 다섯 번째 척추를 펴고 고개는 반듯한 상태에서 턱은 살짝 자기 앞으로 잡아다니고 눈은 떠서 1m 앞을 향하고 혀는 살짝 입천장에 올려붙이고 자, 손은 선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호흡을 잘 조절하고요. 코로 숨을 저 아랫배까지 천천히 깊게 들여 마시고 천천히 코로 내쉬고 들여 마실 때는 코로 들여 마시고 어깨나 가슴이나 갈비살이 위로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아랫배는 살짝 내밀어졌다가 다시 천천히 코로 내쉬고 이렇게 하는데 의식은 호흡 가는 대로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을 따를 수자, 숨쉴 식자, 수식관, 호흡을 따르는 수행의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집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놔지게 되고 여기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 숨을 들여 마실 때 의식이 함께 따라가서 저 아랫배까지 의식이 들어갔다가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같이 의식이 밖으로 나갑니다. 코끝에 10cm 밖에까지요. 다시 또 천천히 코로 숨을 들여 마실 때 같이 의식이 함께 따라 들어갑니다. 내쉴 때 다시 의식이 호흡 따라서 같이 밖으로 나가고 10cm 코끝 밖에까지 의식이 갑니다. 그렇게 계속 호흡 따라서 의식이 따라가는 방법인데요. 중간에 다른 생각이 살짝 들어오면 내쉬는 호흡에 같이 놔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이 들어올 때 의식이 함께 따라 들어오고 다시 천천히 코로 내쉴 때 의식이 함께 따라서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호흡 따라서 의식이 함께 따라가는 방법이 수식관인데 늘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있다면 아주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선할 때 보조로 쓰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 또한 이제 수식관입니다. 이것은 수학할 때
셀 숫자의 숨쉴 식자 방법인데요. 이건 수식관, 한 호흡에 한 숫자씩 세는 방법입니다. 1에서 10까지, 10에서 0까지 숫자를 세는 방법인데요. 이제 처음 참선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것을 안내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자신의 그 생각이 어디로 많이 끌려가는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세를 반가부자 하고 또 청량골을 세우고 고개를 반듯하게 한 다음에 눈은 떠서 1m 앞을 향하고요. 또 혀는 살짝 입천장에 올려붙이고 손은 이렇게 선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호흡도 똑같이 코로 숨을 저 아랫배까지 깊게 들이마시고 또 길게 코로 내쉽니다. 이제는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어깨나 가슴이나 갈비살이 위로 올라가고 아랫배는 살짝 내밀어질 때까지는 똑같이 의식이 따라갔다가 내쉴 때에는 숫자를 1 하고 숫자를 셉니다. 내쉬는 호흡 내내 1 하고 숫자를 세고요. 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2 하고 숫자를 셉니다. 또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똑같이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3 하고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다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4 하고 숫자를 세죠. 이렇게 1에서 10까지만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9, 8, 7, 6, 5, 4, 3, 2, 1, 0까지 한 호흡에 한 숫자씩을 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호흡에 한 숫자씩 1에서 10까지, 10에서 0까지 세는 방식이죠. 그런데 중간에 숫자를 세다가 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숫자를 세고 의식을 거기에 두다가 갑자기 멍할 때가 있어요. 그걸 무기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합니다. 번뇌와 번뇌 사이에 무기가 있는 것인데 이 멍한 것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감지할 때는 아침에 잠에서 덜 깬 상태, 그럴 때가 멍할 때고요. 또 기절했을 상태, 멍할 때고, 또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긴 상태, 이때가 멍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버스를 기다릴 때도 멍하기도 하고요. 책을 보다가도 멍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도 멍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감지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수식관을 숫자를 세다가 멍할 때 이것은 이제 스스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일로 돌아가는 것이죠. 또 숫자를 세다가 갑자기 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금방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다른 생각이. 아, 저 벌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하지? 또
모기가 왱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저 모기가 혹시 나한테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숫자를 놓치는 거예요. 또 밖에 찻소리가 들리면 찻소리에, 또 물 끓는 소리가 들리면 물 끓는 소리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또 눈에 보여지는데, 또 냄새에, 금방 자기가 숫자를 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밖에 작은 움직임에 마음이 끌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죠. 조그마한 움직임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한데요. 그러면 또 숫자를 놓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놓고 다시 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숫자를 세다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불쑥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생각이 불쑥 나면 현재 숫자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막 끌려가서 온갖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숫자를 세다가 갑자기 미래에 대한 추측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누구 이름이 떠오르고 그 사람과 내가 옛날에 서운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풀어야지 뭐 그런 추측 상상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걸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 망상이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 온갖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숫자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오는 거죠. 좋은 생각이든 또 나쁜 생각이든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또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하더라도 놓쳤다가 야 이거 기억이 인제사 났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걸 과감히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로. 그런 정말 귀한 생각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일로 돌아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숫자를 세다가 11, 12, 13, 50, 80, 100, 200, 스님 저는 500까지 셌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숫자를 많이 세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0까지만 세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공간에 들어가도 거기에 습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또 사람을 대할 때도 이제 습관적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어제의 사람이 아니고 장소라 하더라도 어제의 장소가 아닌 끊임없이 살아있는 장소고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잠시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거기에 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까지 셌더라도 다시 그러고 1부터 다시 숫자를 세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부터 숫자를 세서 중간에 멍한 상태나 또 움직임이나 냄새나 또 과거의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추측 상상이나 습관에 끌려가게 되면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계속 일만 할 수 있어도 좋겠죠. 돌아오는 것이 그것도 굉장한 마음의 큰 힘이거든요. 마음의 근육이 생겨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점점 생겨나야 내가 내 마음을 붙잡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아주 짧은 순간에도 금방 다른 생각으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화가 한번 나고 나면 그 화난 마음을 어찌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걷어들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잘 의식적으로 다시 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방법을 이제 수식관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잘 쓰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잘 빠지는가, 어떤 생각에 많이 쫓아다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소리 하나에, 작은 움직임 하나에 너무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금방 고쳐지게 됩니다. 그런 데에 빠져들게 되면 내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을 잘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흘러가는 대로 이거 됐다 저거 했다 하기도 하고, 또 책을 보더라도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읽다가 단어만 떠오르면 옛날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글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이 수식관을, 숫자를 세면서 딱 그 제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책을 읽더라도 아주 집중된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집중된 마음으로 하게 되죠. 고요히 있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수식관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자기 그 의식의 근육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관을 여러분들이 잘 하다가 이게 너무 잘 되어지면 어느 때는 또 이제 그 심심하다 생각하고 졸음이 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이제 그 호흡에 따라서 의식이 집중되어지는 따를 숫자 수식관, 아주 단순하게 호흡 따라서 의식이 함께 따라갔다가 다시 호흡 따라서 나가고, 이 방법으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깊은 참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아주 자기 의지력으로 자기의 의식을 잘 집중하는 그런 힘을 길러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좌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숫자를 세는 수식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동안만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자세를 이제 반가부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량골을 세우고 고개를 반듯하게, 턱은 살짝 자기 앞으로 잡아다니고, 눈은 떠서 1m 앞을 향하고, 혀는 살짝 입천장에 올려붙이고, 손은 선정인을 하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긴장은 푸시고, 호흡을 잘 조절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아랫배까지 또 천천히 코로 내쉬고, 들이마실 때에는 어깨나 가슴이나 갈비살이 위로 올라가고 아랫배는 살짝 내밀어졌다가 다시 코로 내쉽니다. 지금부터 수식관을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그대로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 한 호흡에 한 숫자씩 1,
어떠셨어요? 잘 되던가요? 이 호흡을 하면서 숫자를 1에서 10까지 세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것을 느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고요하게 잘 또렷하게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1만 셌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괜찮습니다. 이건 우리는 오래된 습관 때문에 늘 생각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자꾸 마음이 끌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일만 다시 놓고 일 돌아오고, 일 놓고 일 돌아오고, 이것만 해도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한 이틀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한 20분씩 해서 한 4번 정도만 그렇게 계속 지속해서 하다 보면 이제 큰 힘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렷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이 참선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